안녕하세요.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독일 브랜드의 많은 컴팩트 SUV 중에 아우디에서 만든 Q3인데요. Q3는 경쟁 컴팩트 SUV에서는 볼 수 없는 2열 리클라이닝 기능과 경쾌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데, 제가 시승한 Q3는 4,700만원에 판매되고 2리터 디젤 엔진으로 구성된 3호 TDI입니다.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어서 약간 아쉽지만 Q3의 근본적인 상품성은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럼 아우디의 컴팩트 SUV Q3 3호 TDI에 대해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3의 디자인은 아우디 SUV의 패밀리룩을 따르면서 차의 크기가 컴팩트 SUV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차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전면 디자인은 아우디의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지고 아우디가 잘하는 직선을 이용한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Q3의 헤드라이트는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크게 느껴지지만 화살 모양의 주간 주행등 덕분에 부담스럽지 않고 날렵하게 느껴지며, 라이트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웰컨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지 않아도 경쟁 브랜드와 다르게 멍텅구리 구멍은 없어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릴은 아우디 배지가 있고 헤드라이트와 비슷하게 상당히 큰 편이지만 오히려 헤드라이트의 디자인과 조화가 잘 되어 있어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반 Q3라고 하더라도 범퍼 하단 디자인이 밋밋하지 않고 아우디 특유의 날렵함을 살렸는데, 다만 재질이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범퍼 양옆에는 에어 커튼의 디자인이 있지만 구멍은 막혀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우디는 머플러나 에어 커튼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에 상당히 인색한 편이죠. 옆면 디자인은 일반 SUV가 아닌 SUV 쿠페처럼 느껴지는 르르한 라인을 보여주는데, 짧은 오배형으로 차의 길이가 더 길어 보이게 만들고 아우디 특유의 직선의 디자인이 팬더부터 시작하여 도어렛이나 후비등까지 이어지는데, 심심하게 일자 직선만 사용하여 이어지는 게 아닌 직선과 함께 곡선을 이용하여 세련된 캐릭터 라인과 함께 팬더를 오브 팬더로 느껴지게 만드는데 차의 크기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르르한 라인을 보여주는데, 굳이 Q3 스포트백을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트렁크 라인 끝에는 스포일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트론에서도 느꼈지만 새롭게 출시한 아우디 SUV들은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의 디자인적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이 차가 컴팩트 SUV인 걸 단박에 알 수 있을 만큼 차의 크기가 실감이 되지만 디테일만큼은 만족스러웠는데요. 조명 회사라고 불리우는 아우디답게 모든 조명에는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비등 디자인은 헤드라이트와 비슷하게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크게 느껴지며 고품질의 LED를 사용하면서 날렵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구매하는 컴팩트 SUV와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는 헤드라이트와 후미등 모두 작동하지 않아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미등 근처에는 Q3와 3호 TDI 배지가 있고 후미등 사이에는 아우디 배지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 디자인은 전면 디자인과 다르게 밋밋하게 되어 있고 머플러 자리에는 디자인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235, 55, 18인치의 5 더블암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Q3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3의 실내 디자인은 최신 아우디 실내 디자인이 느껴지면서도 급나누기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다른 컴팩트 SUV와 비교하자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명에 관해서는 만족스러웠는데, Q3 3호 TDI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0.1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다기능 핸들, 기어봉,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메탈릭 실버 일레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차에 탑승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동급의 독일 차량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계기판 테마는 세 가지로 클래식, 스포츠, 다이나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테마를 선택하더라도 차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핸들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정보를 계기판 전체 화면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의 시인성은 햇빛을 막아주는 가림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빛이 강한 주간에도 아주 잘 보이고 계기판의 테마가 깔끔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내비게이션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0.1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햅틱은 지원하지 않고 터치만 지원하지만 터치에 대한 반응은 다른 아우디 차량보다 더 빠른 반응을 보여줘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은 정차 중에는 키패드, 주행 중에는 손글씨로만 사용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불편하였으며 내비게이션 검색 속도도 아주 느리고 검색 정확성도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는 경로 미리 보기, 과속 카메라, 고속도로 휴게소, 사고 및 교통 상황까지 알려줍니다. 다만 과속 카메라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 현재 주행하는 도로와 전혀 다른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센터 패시아 모니터의 시인성은 최신 아우디 차량과 비슷하게 대시보드에서 다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내비게이션을 볼 때나 기능을 사용할 때 다소 불편하였지만 화질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재질이 다소 아쉽고 패드 시프트도 없어 확실한 금 나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튼의 촉감은 아우디 특유의 쫀득함을 느낄 수 있고 장시간 핸들을 잡고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어의 디자인은 평소 제가 좋아하던 아우디의 디자인이 아니어서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만족스럽지만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 재질은 아무래도 엔트리 라인이다 보니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실내 버튼들의 촉감은 쫀득하고 특히 다른 브랜드에서 흔히 쓰이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우디 배지를 포함한 관리하기 쉬운 금속으로 된 재질을 실내 트림으로 사용한 점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30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다소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아우디 배지도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과 동일하게 바뀌고 도어를 열면 아우디 로고가 도어에서 펼쳐지며 도어 스커프는 은은하게 하얀색 라이트가 잠등되어 엔트리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줘 역시 조명의 진심인 아우디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아우디 차량에서 흔히 보이는 시트입니다. 기본 전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암레스트 콘솔을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 아우디 차량들처럼 다양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많이 쌓이지 않는 무난한 착장감을 보여주는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몸을 고정해주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좋은 주행 성능에 맞는 시트를 넣어주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2열 시트도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동급의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시트 각도와 이동이 가능합니다. 2열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해도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불편하지 않을 공간을 보여줍니다.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도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며 가운데 시트는 다리 공간은 무난하나 머리 공간이 다소 부족하여 단시간 이동에만 착석하는 걸 추천하고, 카시트를 설치하고 성인 1명이 앉기에는 충분하지만 성인 3명이 착석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을 보여주는데, 컴팩트 SUV인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거주성이라고 생각됩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의 모양이 몸을 안아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1열보다 몸을 확실히 고정해주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 허벅지를 제대로 지지해주며 2열 창문이 완벽히 열리는 점까지 컴팩트 SUV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 만큼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안전벨트가 너무 튀어나와 간혹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Q3 35TDI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크루즈 컨트롤, 오토 홀드, 1열 열선 시트,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아우디 노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은 야간에 차량이 없을 때 자동으로 사양등을 켜주는 기능이며, 라이트의 밝기는 기존 아우디 차량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야간 주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밝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며 좋은 개방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트렁크 오른편에는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30리터로 동급의 차량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A6와 비슷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안되지만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고 대각선으로는 상황에 맞게 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를 뒤로 다 밀었을 때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1cm에 성인 남자가 누우면 머리 공간이 부족하였지만, 시트를 앞으로 다 당겨서 누웠을 때는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었는데, 경쟁 차량보다 넓은 공간과 리클라이닝을 통해 트렁크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수납 공간은 트렁크 왼편과 오른편, 트렁크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아 아쉬움이 있지만 주간과 야간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용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아우디 노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은 다른 아우디 차량과 비슷하지만 2열 시트 뒤에도 스피커가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디오 조절은 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고, 음질은 기존 아우디 노멀 오디오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리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고음이 선명하게 들리며 경쟁 브랜드의 차량과 비슷한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Q3 35TDI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1리터 싱글터보 디젤 엔진 150마력 36.7토크, 미션은 7단 S트로닉, 0에서 100km 공식 기록은 9.3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8km, 연료 탱크는 60리터, 시승 차에는 경유가 주요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 맥퍼슨 스트럿, 뒤 멀티링크, 구동은 전륜,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올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Q3의 엔진룸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엔진의 배치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차량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어 드디어 아우디가 일반 차량에도 무게 중심과 배분을 신경 쓰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의 성능은 다른 경쟁 차량과 비슷하지만 연비가 전륜으로 구동하다 보니 제일 높고
쿼트로로 구성한다고 해도 리터당 14.2km로 가장 좋은 연비를 자랑합니다.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이 있으며 개별 설정은 핸들의 감도와 엔진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Q3 35TDI의 데일리성은 컴팩트 SUV답게 아주 좋은 데일리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에 탑승을 할 때 1615mm의 적당한 전고로 1열과 2열 모두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도어가 도어 스커트까지 덮어줘 비가 오는 날 다리나 바지에 오염물이 묻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차도 1850mm의 전폭 덕분에 아주 쉽게 주차가 가능한데요. 어느 주차 공간이든 편하게 가능하고 주차를 하고 내릴 때도 1열과 2열 모두 문콕 걱정 없이 편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핸들의 감도가 시속 30km에서는 아주 가벼워 주차를 하거나 좁은 길을 주행할 때도 아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여 손목의 힘이 약한 분들이 운전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핸들의 감도가 가벼운 게 싫으신 분들은 개인 설정 모드에서 감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유턴을 할 때는 2.3차선이면 충분하여 대부분 환경에서 아주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내에서 가속을 할 때도 약간의 터보렉이 있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높은 터크 덕분에 딱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가속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 합류를 할 때도 무난한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의 안정성은 아우디 차량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진 안정성을 느낄 수 있고 고속도로 램프로 돌아 나갈 때도 낮은 속도가 아님에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속이 다소 더디게 되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만족스러웠는데 전방 시야도 주행을 하는데 아주 좋은 시야를 보여주고 후방 시야도 주위 교통을 확인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좋은 시야를 보여주지만 사각지대 경고가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아우디 Q3 35TDI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제동력, 미션 반응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 및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아우디 Q3 35TDI의 0에서 100km 기록은 9.24초, 80에서 120km 기록은 6.46초, 0에서 160km 기록은 24.38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의 9.3초보다 소폭 더 빠른 기록이 측정되었으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히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이 9.72초로 가속력이 0.5초 이상 느려지는 모습이 보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 ESC를 끄고 가속을 하면 디젤 엔진의 높은 토크를 전륜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타이어 슬립이 발생해 펀치력을 거의 느끼기 힘들지만 ESC를 켜고 가속을 하면 부드럽게 가속이 되면서 디젤 엔진의 펀치력이 느껴지고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지만 운전의 재미까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속을 할 때 앞바퀴가 뜨는 노즈업은 적은 편이고 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노즈 다이브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은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35m, 시간 2.6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밀린 기록이 38.21m로 아주 좋은 제동 성능 유지력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션의 반응 속도는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속을 할 때는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고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 속도를 보여줘 감탄이 나왔으며 다이나믹 모드로 가속을 할 때는 승차감 모드와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변속을 보여주지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승차감 모드보다 아주 살짝 빠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 운전자가 기어를 변경하는 순간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가의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는 미션 반응을 Q3 35TDI에서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으며, 기어봉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것도 만족스러웠지만 패들 시프트의 부재가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Q3 35TDI의 핸들링은 회도성이 조속에서는 부드럽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조속보다 확실히 경쾌해지는데, 조속에서는 핸들의 감도가 가볍고 고속에서는 무거워지는 것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롤은 서스펜션의 세팅이 다소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속도 80km 이하에서는 핸들을 조작해도 롤이 거의 안 느껴지다가 그 이상의 속도가 돼버리면 불안할 정도로 롤이 느껴졌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롤 테스트와 별개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컴팩트한 크기와 엔진의 위치로 인해 무게 배분 및 중심이 적절하게 되어 있고, 경쟁 차량보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생각보다 뉴트럴한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핸들을 살짝 더 움직이면 언더스티어가 사라지면서 코너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편하게 핸들을 조작해도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고,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핸들을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시종일관 뉴트럴한 움직임과 함께 경쾌하게 코너로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순간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바로 뉴트럴하게 바뀌어 라인 그대로 돌아 나갈 수 있으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지만 타이어 슬립은 느껴지지 않고 아주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2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느껴지면서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들지만 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나 깊은 코너에서 보여주는 경쾌함과 안정성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악셀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서 가속을 하다가 제동을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코너링 성능이었습니다. Q3 35TDI의 정차 소음은 4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정차된 상태에서도 디젤 엔진 소리가 들려오지만, 무엇보다 가속을 할 때 디젤 엔진에 걸걸한 소리가 유입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어 방음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 밖으로 소리가 다 새어나가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 밖에서 통화 내용이 다 들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분실, 습득, 통화 품질, 로밍 상담만 가능합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8dB, 시속 110km에서는 64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실내로 유입되지만 장시간 주행을 해도 거스르지 않을 충분히 좋은 정숙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승차감은 컴팩트 SUV인 걸 감안한다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국도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장직록은 조금씩 느껴지고, 요초를 지나거나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충격이 느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콘크리트로 포장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미미하게 피칭이 있지만 거의 느끼기 힘들고, 요초를 지날 때는 국도보다 더 부드럽게 충격이 전해져 무난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주행할 때 잔진동은 잘 처리해주다가도 포토홀 같은 노면에서는 충격이 많이 전달되어 살짝 불쾌하였지만, 과속 반칙턱은 대부분 속도에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장직동을 잘 처리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시트로 전해지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는 충격이 거의 걸러지지 않아
조금 불쾌하고 과속 반지턱을 지날 때도 충격이 전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요임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3, 최대 2.7, 국도 평균 0.2, 최대 1.8,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7,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1.2를 기록하였으며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8, 최대 2.3, 과속 반지턱 평균 0.4, 최대 1.8을 기록하여 1열의 승차감은 만족스럽지만 2열의 승차감은 컴팩트 SUV라는 걸 감안했을 때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Q3 35TDI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8km이며 실제로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주행했을 때 아주 쉽게 리터당 22km의 연비를 볼 수 있고 휴게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 리터당 23km의 연비를 자랑하며 1박 2일 동안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16.2km를 기록하여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Q3 35TDI는 컴팩트한 크기로 어느 곳이나 쉽게 주차가 가능하고 고속도로만 주행하면 리터당 20km 이상의 연비를 아주 쉽게 보여줘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에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으면서 유지비가 적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2열 리클라이닝은 경쟁 차량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옵션으로 2열 공간뿐만 아니라 트렁크 공간도 제일 넓은 공간을 자랑하여 독일 브랜드의 컴팩트 SUV 중에서 가격 대비 상품성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독일 브랜드의 컴팩트 SUV를 구매하신다면 Q3 35TDI를 추천합니다. 정말 Q3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시승을 하는 동안 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처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